일론 머스크, 이 사람의 머릿속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화성도시. 언뜻 보면 다 따로 노는 것 같은 이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전의 실체가 뭔지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제품이 될 것이다. 와,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바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구에 있는 로봇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 로봇의 뇌가 될 AI 기술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지구 전체를 잇는 통신망,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걸고 떠나는 화성으로까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그의 철학이 뭔지도 한번 들여다보죠.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지상의 로봇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이 될 거라고 하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머스크가 보기에 다른 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딱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인간처럼 정교하고 섬세한 손. 둘째, 진짜 현실 세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AI 두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수백만 대씩 찍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 능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다른 회사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손이라는 겁니다. 좀 의외죠? 머스크는 로봇공학의 거의 모든 어려움이 이 손 문제에 집약되어 있다고까지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손은 야구 방망이 같은 걸 힘껏 휘두르기도 하고 또 엄청 작은 바늘에 실을 꿰는 섬세한 작업도 하잖아요. 이 엄청난 범용성, 이걸 로봇이 따라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의 끝에 머스크가 제시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만 달러. 대략 괜찮은 중형차 한 대 값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그냥 와 대단한 로봇이다 하고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동차 사듯이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판을 바꾸는 혁신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손과 몸을 만들어도 이걸 움직일 두뇌가 없으면 그냥 쇠붙이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의 영혼을 불어넣을 AI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가 압도적입니다. 곧 나올 AI5 칩. 지금 쓰고 있는 AI4 칩이랑 비교하면요. 연산 능력은 8배, 메모리는 9배가 늘어납니다. 이게 그냥 컴퓨터 빨라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AI가 생각하는 방식과 깊이 자체가 달라지는 말 그대로 퀀텀 점프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보통은 하드웨어 만드는 팀, 소프트웨어 만드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걸 그냥 한 팀에서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병목 현상 같은 걸 다 없앨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실제 성능 향상은 몇 배일 것 같으세요? 무려 40배입니다. 네, 4배가 아니라 40배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발전하니까 머스크의 예측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운전 잘하는 차나 일 잘하는 로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불과 몇 년 뒤인 2030년쯤이면 인공지능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거라는 그런 미래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AI랑 로봇이 전 세계 어디서든 제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끊기지 않는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그래서 머스크의 비전은 자연스럽게 행성 전체를 연결하는 스타링크로 이어집니다. 스타링크의 다음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있든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으로 바로 위성에 연결해서 인터넷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스페이스X는 하늘에 새로운 위성을 계속 띄워야 하고요. 동시에 삼성이나 애플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그걸 지원하는 칩을 휴대폰에 넣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을 대략 2년 뒤로 보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로 어디서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지구를 완벽한 네트워크로 묶었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머스크의 비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지구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인류라는 종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행성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을 위한 배가 바로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그냥 로켓이 아니에요. 이건 우주시대의 화물선이자 이사 트럭입니다. 기존 최강 로켓보다 짐을 2배 이상 실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완전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마다 보잉 747에 버리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로켓을 비행기처럼 재사용하면 우주로 가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싸지는 거죠. 이건 그냥 우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시간표를 보면 솔직히 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당장 내년에 완전 재사용 기술을 완성하고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는 2년마다 수백 척의 스타쉽을 보내서 앞으로 20년에서 30년 안에 화성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SF 영화 시나리오 같죠?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최종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어느 날 지구로부터의 보급선이 완전히 끊겼을 때 화성 도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가? 머스크가 말하는 진짜 성공은 그냥 화성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질문에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화성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초지능 AI, 행성관 우주선까지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들을 따라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 모든 걸 하려는 걸까요? 이제 이 모든 기술 너머에 있는 그의 비전을 움직이는 핵심 철학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기술에서 문명 비판으로 확 넘어갑니다. 머스크는 지금의 서구 문명이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또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가 걱정하는 건 여러 가지예요. 인구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 사회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이민 문제, 그리고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범죄 문제 같은 것들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이런 개별 문제들을 그냥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서구 문명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어떤 거대한 목표를 상실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병에 대한 처방은 뭘까요? 머스크가 제시하는 해답이 바로 호기심의 철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류의 존재 목적을 신이나 종교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찾자는 거예요. 의식의 지평을 넓히고 우주를 이해하는 것, 그걸 우리 문명의 목표로 삼자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그토록 화성에 가고 싶어하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가장 어려운 건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정답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요. 진짜 어려운 건 이 거대한 정답을 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우주를 향해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어요?